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어머니들. 아유. 자, 지금은 생방송 중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여기는 15명 와 계신데 한 15,000명 느낌이죠? 네, 네. 아니, 예. 오늘 재훈 씨 나오니까요. 나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요. 네. 아니 뭐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이 뒤에서 입장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꿈만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자리가 영화인가? 어딘가? 지금 아침마당 맞나 싶은데 맞아. 이재훈 씨, 네. 저희 아침마당 나오셨으니까 제대로 좀 어머님들께 인사해 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여기. 네. 네. 아침마당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화 소주 전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배우 이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아침마당 소개하는 것조차도 아침마당 티저 영상 같아요. 그러게요. 티저 영상 아유,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정말 너무 좋아요. 네. 아니 지금 이게 아침마당 생방송이 아니라 이재훈 씨가 주연 영화의 한 장면을 그쵸. 지금 찍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여기 영화 카메라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침 일찍 나오긴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유년 시절부터 아침마다 이렇게 보았었던 아침마당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지금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아유, 정말 또 쓰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게다가 생방송할 기회는 별로 없으실 텐데. 거의 없죠.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순간이 저한테는 그냥 꿈만 같아요. 네. 말도 천천히 예쁘게 지나갔으면 하신다. 좋겠어요. 평소에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편이세요? 평소에는 그렇긴 한데 사실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연기자라는 직업이 밤낮이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심야 촬영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자, 이재훈 씨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명확하게 아시겠지만 네.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짚어야 할 부분들이 몇 맞아요. 가지 그럼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쪽집게 프로필입니다. 자, 이름 이재훈, 나이 올 초 지하철 3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형제관계 일녀 중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막내입니다. 연기 경력 2006년 연기를 시작해서 영화 건축학개론을 통해 국민 첫사랑으로 등극하더니 영화 박열에서는요 독립운동가로 변신했습니다. 이후에 I Can Speak 그리고 탈주 그리고 도구는 물론 드라마 시그널 모범택시 무브투 헤븐 협상의 기술 수사반장 1958 정말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이면서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징, 연기 경력 19년 동안 그 흔한 스캔들 한 번 없었던 바른 생활 배우로 정평이 나 있지만 최근 들어서 소주 때문에 대판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 너무 속상해서 매일매일 소주 한 잔을 기울인다는 소문이 있어 확인이 유망됩니다. 아니 아니 지금 우리 이재훈 씨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지만 얼굴에 선함이 가득하시잖아요. 이거 소문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싸움이라니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싸울 일이 오기 없을 소주 건데? 때문에 싸우고 그러게요.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소주 한 잔을 기울이신대잖아요. 아니 누구랑 그렇게 싸우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배우 유해진 님이랑 좀 싸우고 있습니다. 유해진 씨랑 소주 네. 때문에. 맞아요. 저희 IMF 시절 때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 소주 전쟁에서 제가 글로벌 투자회사 직원으로 나오는데 한 소주 회사의 어떤 그 부도 위기를 딱 눈에 두고 유해진 선배님이 계신 그 소주 회사를 제가 삼키기 위해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우정도 쌓았는데 또 갈등도 있고 그러면서 소주 마시면서 대판 싸우는 얘기입니다. 이사님, 회사가 충분히 보상해 줘요? 제가 원체 소주를 좋아하고 소주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고 한잔해야지. 거기에서 직접 망하는 거 아니죠? 부가 1차 부도를 냈습니다. 솔킨이 국보 그룹의 최종 부도를 막아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술이 꿀이네. 대한민국은 돈 벌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한마디가 아주 강렬하네.
좀 나쁜 남자로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어서 그 대한민국 국민 소주의 회사를 삼키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또 변화가 있을지를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이렇게 또 아쉽게 궁금하게. 사실 그동안은 정의로운 역할을 많이 네. 하셨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것도 뭐 악역이라기보다는 네네.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에서 나타날 만한 역할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착한 것 같다가 어떻게 보면 아유 이 사람 보통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게 묘하게 연기선을 넘나드는데 기가 막히게 빨려들어요. 네. 아유 또 민망해하시네. 저희가 또 칭찬 한 번 하면 제대로 해드리거든요. 아니, 그리고 또 네. 궁금한 게 또 유해진 배우님과는 또 처음 호흡을 맞춰보신 건지. 맞아요. 그 전엔 이번이 처음이신 거예요? 네, 이번에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 영화를 보게 되면 꼭 그 영화에 유해진 배우가 항상 출연을 했었더라고요. 그 옛날부터.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유해진이라는 배우를 대한민국 영화에서 떼놓고 보면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고 와 진짜 어마어마한 또 이런 작품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남겼구나를 새삼 이번에 느끼면서 저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실제 성격도 막 그렇게 재밌고 유연하시고 막 그래요? 제가 만났었던 배우들 중에 정말 가장 유쾌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또 즐겁게 만들어 주시니까 진짜 계속 붙어 있고 싶었어요. 촬영장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네네. 계속 그 화기애애한 그 시간이 지속이 되니까 오히려 제가 좀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선배님과 이렇게 대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무장해제가 돼서 그런 연기하기가 오히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이게 편하게 되니까. 네, 그러면은 뭔가 형님한테 좀 배워보고 싶은 거는 없으셨어요? 그 대한민국 배우 중에서 그 언어 유희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무대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증샷을 함께 네네. 찍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오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같이 함께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얼굴이 잘 못 나온 것 같아, 뭐 오징어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이런 거 막 직장 내 괴롭힘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훈 씨랑 찍으면. 네네네. 그러니까 유해진 선배님이 옆에서 보시더니 그치 대장 내시경이지. 애장 내시경.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와 대장 내시경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로 이렇게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지? 그게 너무 대단하고 와 그 진짜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재치가 어마어마하시구나. 그런 네. 재치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런 무대 인사하고 영화 홍보하시면서 유해진 씨 자주 만나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시간이 저한테 있어서는 매우 즐겁고 함께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아침마당 다녀가시고 기분이 좋으셨으면 유해진 씨도 한번 아침마당 맞아요. 다녀가시고 같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겠네요. 네. 꼭 제가 추천을 드려서 다음 영화 찍으시면은 아침마당에 꼭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다 이재훈 씨. 사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우리 50대 중년 남성들에게는 꽤 강렬해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메시지는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다가는 언젠간 지치고 오히려 내가 탈진될 때가 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고 인생의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네. 아니 날 위해 나를 살겠다. 위해서 살자. 저도 절 위해 사는 거지. 그러니까요. 제가 제대로 본 거 맞죠? 맞죠. 하지만 저는 오늘 아침마당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유해진 씨보다 더 유희가 뛰어나십니다. 유희가 뛰어나죠. 야.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셨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대배우가 될 만한 시그널이 어린 시절 그 인생에 담겨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배우 이재훈을 만든 내 인생의 3가지 시그널. 그 어린 시절을 들여다봤더니요. 꼬마야, 너 또 왔니?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으셨다고요. 어디를 자주 들러? 여기 꼬마가 지금 이재훈 씨인 거죠. 그렇죠. 네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 보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희 세대는 그 비디오 가게가 있었죠. 네, 그 비디오 가게 항상 가서 주인 아저씨 앞에서
여기 있는 거 제가 다 봤죠. 오.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거 고를게요 하면서 아 근데 네. 저는 그게 다 애니메이션 그런 쪽으로만 많이 봤는데 다양한 걸 많이 보셨나 봐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보다 보니까 와 언젠간 내가 이 비디오 가게 주인이 되면 평생토록 영화를 볼 수 있겠지. 매일 하루에 10편씩 영화 보며 살아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꿈을 키웠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가 된다라는 그런 꿈도 함께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쯤부터 배우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고3쯤 되면은 진로에 대한 결정을 좀 진지하게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것일까를 생각했을 때 그 배우에 대한 꿈을 키웠기 때문에 연극영화과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가족들한테 했을 때 가족들이 "헉, 네가 어떻게 배우가 될 수 있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맞아. 그거는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저를 좀 말리셨죠. 근데 그런 말씀에 저도 동의가 됐던 것 같아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너무 불확실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좀 오히려 학창 시절 때는 그 꿈을 한켠으로 좀 접어두었었어요. 숨기고. 그러니까 막연한 꿈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시기 그래 네, 맞아요. 저도 사실 뭐 연기를 했지만 사실 그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거든요. 과연 그 이 험난한 길을 과연 이 아이가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하지만 뭐 저도 지금 평생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연극영화과를 포기하고 다른 진로로 가신 거예요? 네, 원래는 이과생이었고 그래서 대학을 이제 공대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오 진짜 공대 오빠였네요. 네네.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무언가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는 머릿속으로는 알겠지만 이 가슴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또 멍하기도 하고 맞아. 그래 아유. 차라리 군대 가기 전에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 한 1,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과연 그게 뭐였을까요? 이때 두 번째 시그널이 찾아오거든요. 바로 그래 맞아. 대학로로 가야겠어. 맞아.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학로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네네. 대학로로 가서 이제 한 극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허드렛 일도 하고 그리고 선배님들과 이제 연출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그 연기라는 거를 제가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포스터 붙이는 것부터 하신 거예요? 포스터도 붙이고 뭐 사실 연극만으로는 또 부족하니까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또 새로운 창작극의 또 주인공으로서의 또 이제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진짜 자랑도 하고 내가 연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주인공이 되었어 이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연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본인은 설레이고 기뻤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잘 다니던 학교 그만두고 대학로 가서 연극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속 타고 갑갑하셨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주인공이 됐다는 어떤 설레임에 사로잡혔었는지는 몰라도 함께 만드시는 뭐 주위의 선배님들과 연출님이 아직 너는 그 배우로서의 어떤 자질과 자세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주인공으로서 이 연극을 쓰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 해서 저에게 하차 통보를 내주셨어요. 그거 엄청 큰 상처인데. 너무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0대 노인의 작은 역할인데 이거라도 좀 해볼래? 라고 제안을 20대 청년에게 80대 어르신 역할을 시킨 거예요? 네네네. 주인공이었는데 정말 잠깐 나오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서 또 그렇게 무대에 처음 섰던 기억이 나요. 그때
배우들이 연극하던 시절 얘기하면 뭐 눈물로 밤을 맞아. 지새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로 그러면 네. 이재훈 씨도 막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어요. 뭐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경력이 오래되신 선배님들에 비하면은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저도 어떤 배우가 되기 위한 어떤 꿈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 이렇게 어렵게 또 성장하는 배우들의 과정을 저도 몸소 체험하니까 아, 더 이 연기에 대한 어떤 갈망과 열정이 계속해서 커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시그널 바로 무엇인가 했더니 안녕하세요. 연기과 08학번 이재훈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데뷔하고 나서 대학을 가신 거예요? 사실 대학로에서 열심히 연기 생활을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제가 생각했었던 목표는 한 1, 2년만 어느 정도 하고 눈에 앞길이 보이면은 열심히 하자였는데 사실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3년을 해도 눈에 뭔가 청사진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주위의 친구들은 다 군대 다녀오고 다시 복학해서 학교 다니고 이제 취업하고. 근데 저는 계속 제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고민이 계속 커지는 과정에 있어서 아예 마음을 새로 다잡아야겠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돌아갈 곳을 자꾸 생각하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연기를 평생토록 해보자. 근데 평생토록 하려면 지금 나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연기에 대한 또 그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살에 신입생으로 연기 전공으로서 학교를 새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오? 네, 운이 좋게 입학을 하게 되어서 한예종 네네네. 연기. 아니 한예종이 운 좋다고 들어가는 학교예요. 실력이 좋아야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가장 뛰어난 그럼요. 인재들만 들어갈 각 수 있는 연기, 각 예술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만 뽑는 학교인데 그러면 부모님의 반응이 그 후로 좀 달라지셨나요? 그러게. 확실히 이제 네, 그 입학을 하니까 네가 그래도 배우로서의 어떤 가능성과 자질이 있어서 이렇게 뽑아줬나 보다. 그때부터 조금씩 저를 많이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재훈 명배우가 탄생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 부모님이 언제부터 와 우리 아들이 배우 이재훈이에요. 그래서는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학교를 가거나 이제 연극 무대에 섰을 때는 자랑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영화나 이렇게 매스컴에 이렇게 노출이 되실 때부터는 오히려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뭐 좀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네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를 기억해 주시는 뭐 친지들과 친구들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어머니께서 새로 사귀신 다른 주위 분들은 저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자랑해도 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항상 저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아껴주시니까 부모 마음이죠. 네네네 너무 감사드릴 따름이죠. 어쨌든 당당하게 20대 초반에 대학로에서 힘든 시절을 겪었지만 최고의 대학에서 또 연기 전공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그런데 네. 막상 연기를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보니 정말 연기로는 날고기는 학생들이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와 정말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너무나 또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과 더 오히려 잠 안 자고 갈고 닦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학교 들어갔을 때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움에 대한 갈증이 큰 친구들과 함께하니까 저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때 시절이 또 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큰 초석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재훈 씨를 발견하게 된 건 건축학개론이잖아요. 맞아요. 네네. 사실 저는 그때 그 이어폰 이렇게 같이 아. 쓰시라고 하는 거 우리 그래서 어머니들도 네.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이어폰이 다 찢어졌잖아. 네. 아니 그때 이제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20살 초반에 그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이야기가 좋은데 과연 대중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실까 저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했던 건 말씀하셨던 그 수지 양에게 수지 양이 저한테 같이 들을래 하면서 이어폰을 제 귀에 꽂아주잖아요. 그때 나왔었던 노래. 그게 이동률 씨 전남의 노래. 전람의 기억의 습작. 네. 그걸 시나리오로 보는데 제가 노래를 듣지도 않았는데 소름이 쭉 지금 저도 소름 지금도. 돋았어요. 말하면서도 극장에서 보면은 분명 사람들이 엄청나게 제가 느낄 것이다. 극장에서 봤잖아요. 그때 그 그랬어요? 느낌. 네, 네, 푸릇푸릇했던 20대 초반들이 지금 다 40대 됐거든요. 그러게 저 그때 네. 20대였는데. 그러니까 그 기억이 여전히 강렬한데 어. 그 이후에 저는 독립운동가 박열로 변신했어요. 맞아. 이게 이 배우 맞아? 네, 그런 맞아요. 느낌 들게 했어요. 네. 쉽지 않으셨죠, 사실. 와, 이준익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었었던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제안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또 시나리오를 받고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 임무를 준비하는데 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을 하신 실존 인물을 연기한다라는 거에 대한 무게감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제대로 정말 먹을 수 없었고 그리고 일어 대사도 상당히 많아서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절치부심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공부하는 배우. 그래요. 아니 근데 네. 저는 그 박열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게 독립투사지만은 무겁지만 한없이 무거운 그런 그렇죠.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저렇게 잘 살렸을까? 네. 천상 연기자야. 우리가 또 시그널 빼놓을 수 없거든. 김혜수 배우, 조진웅 배우와 함께 이거 아직도 아니 그 드라마가 벌써 그렇게 오래됐어? 이런 느낌이 들 얼마나 정도거든요. 맞아요.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네, 아니에요. 좀 됐죠.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벌써 시그널이 나온 지 10년이 가까이 되었어요. 진짜요? 네, 네. 2년 네. 가까요. 근데 또 다음 시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김혜수 선배님과 조진웅 선배님과 함께 지금 시그널 두 번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나 흥분되고 과연 이 기다리신 만큼 얼마만큼의 또 이 화답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보신 분들이 이 기다리길 너무 잘했다. 너무 재밌어서 오히려 이걸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재훈 배우 작품 중에 가장 감명 깊게 본 게 그 유품 정리사 네네네. 무부투 해분 네, 네. 하늘로 가신 고인이 된 분들의 삶의 흔적을 정리해드리는 저는 그런 직업이 있는지도 그 작품 보고 처음 알았고요. 네. 그리고 그 숭고한 직업을 정말 너무나 비중 있게 연기해내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네. 좀 뭔가 연기하시면서도 숙연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고귀한 직업이 있다라는 것을 그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고 정말 이 세상에 하찮은 존재 혹은 그 하늘로 가신 분들에 대한 그 염원을 담은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게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통용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느꼈던 게 그 작품을 통해서 해외에 계신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 국가에 있는 분들이 우리와의 어떤 정서가 굉장히 비슷하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또 기회였어서 진짜 저한테 있어서 너무나 또 중요한 작품이죠. 아니 뭐 저도 배우로서 뭐 궁금하지만 사실 그 작품 선택하는 게 정말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렇다고 내가 선택한 그게 많은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 그 재훈 씨만의 그 작품 그 선택하는 뭐 기준이라든가 그런 근데 게 좀 진짜 있나요? 재훈 씨 믿고 보는 배우거든요. 선택한 게 다 잘 돼서. 한편으로는 되게 운이 좋았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선택하는 시나리오를 대중분들께서 왜 또 좋아해 주실까를 생각해 보면 저 역시 재밌는 글을 보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밌는 글이 영상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재밌게 웃고 즐기면서 이 작품이 끝났을 때 기억에 남는 작품을 하기를 또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다가 네. 수사반장 1958에서 그 옛날 그 시절 형사 역할을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해내냐고요. 똑같이. 사실 네. 최불암 선생님 연기하신 거 생각하면 엄청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최불암 선생님과 또 함께 연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가 맞아요. 있었는데 네. 진짜 그 순간만큼은 제 연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한 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내가 건강하셨으면 이제 좋겠어요. 최근 직업은 기업 합병 전문 그래요. 팀장님이세요. 머리를 또 그전에 협상의 기술에서 흰머리로 흰머리로 나오시고 나오시고. 소주 전쟁도 이제 같은 약간 역할이거든요. 좀 그런 이미지로 또 많이 나오시네요 요즘. 괜히 좀 이렇게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역할을 했는데 실제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그 박열에서는 일본어 연기를 기가 막히게 네. 하시던 이번 작품에서는 영어 연기가 그래. 탁월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 어려운 경제 용어를 쓰면서 유창하게 연기를 해야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역할들을 했는데 실제 인간 이재훈은 어떤 그런 캐릭터와 가장 좀 비슷한 것 그러게요. 같으세요? 사실 그 나왔었던 작품의 캐릭터들의 요소들이 다 저인 것 같아요. 저의 어떤 작은 부분들을 좀 극대화해서 표현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의 영혼이 조금씩이라도 다 담겨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있어서는 그냥 제 다 어떤 영혼의 일부, 다 제 뼈이자 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훈 배우를 정리하면 정의롭고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똑똑하고 순수하고 아니 건축학개로 순수하고. 해서 또 순수하고 네, 그럼요. 이재훈 씨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 것 같으세요? 사실 그 정도의 경력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 지나온 청사진이 좀 이렇게 필모그래피가 빠르게 지나가는데 네. 사실 너무나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또 30년, 4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좋은 연기자로서 대중분들께 기억이 되는 배우가 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이자 연기 네. 욕심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런 것 진정성, 같아요. 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세요. 사실 이번 작품에서도 그 해외 자본으로 넘어가려는 소주 회사를 국민들이 지키려는 노력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또 한국 영화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뭐 해외 영화랑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계신데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달라고 한 말씀 하시죠 뭐. 네, 여러분 요즘에 극장 많이 가시지 않으셨죠? 이번에 극장에 나들이 하시기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극장에 찾아주셔서 소주 전쟁도 봐주시고 대한민국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다. 목소리가 무슨 공익 광고 목소리 같죠? 아니 저희야말로 덕분에 즐거웠고요. 또 네. 이재훈 씨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도 배울 것이 네. 많았고 네. 어때요? 인생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아침마당 출연이. 네, 네. 그럼과 동시에 네. 제가 배우로서 이 KBS 드라마에 네. 출연한 그 기회가 없었습니다. 진짜요? 네. 아 그런 거 보니까 그러네. 네. 사장님 네. 이재훈 씨를 지금 우리 드라마에 안 쓰셨다는 거예요? 네, 예. KBS 사장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너무나 출연을 원하고 있으니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야, 오늘 아침마당에서 KBS가 수학을 아주 확실하게 거두네요. 네, 자 KBS 드라마 하시면 KBS 아침마다 한 번 더 나오시는 겁니다. 그럼요. 나오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건 저 컵에 네. 저희가 소주를 좀 담아놨어요. 드시고 가세요.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네. 네, 네. 아유 소주 아침마당 한 잔. 광고 장면이 됐습니다. 센스. 역시 센스. 가네요. 쓰고 다네요. 네. 거기에 가면 소주 맛을 또 멋있게 평가하는 게 나옵니다. 네. 자, 우리 이재훈 씨 덕분에 행복하셨죠? 네. 이재훈 씨 인생도 앞으로 행복하게 우리 국민에게 또 더 많은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훌륭한 배우가 되시길 저희가 큰 박수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